혹시 은행 예금 만기가 되어서 이자 받았다고 좋아하셨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걸 보니 세금 떼고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조금 섭섭했던 적 있으시죠? 우리가 젊었을 때야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께서도 지금 이 순간 15만 4천 원, 어쩌면 154만 원의 큰 돈을 그냥 내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자에 15만 4천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 세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떡하니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은행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일일이 챙겨드리지 못했거나 혹은 어르신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는 은행도 굳이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혜택은 우리가 직접 내 돈 챙겨주시오 하고 똑똑하게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지난 20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수천 명 어르신들의 은퇴 자금을 상담해드린 금융 전문가 박성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웠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딱 한마디, 그거 신청하러 왔소. 그 한마디를 몰라서 수십, 수백만 원의 이자, 세금을 그냥 버리고 계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100세 천국을 통해 우리 시니어분들께만 이 비밀 아닌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어디든 좋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신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하면 무슨 큰 돈을 새로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지켜본 바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우리 노후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께 이 15.4%의 세금은 그냥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달 약값일 수도,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맛있는 거 사줄 용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금 말고도 우리가 은행을 너무 믿고 있어서 혹은 금융정보를 잘 몰라서 아주 크게 손해보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돈 5천만 원이 있어도 이걸 그냥 1년짜리, 2년짜리 예금으로 꽁꽁 묶어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1년 내내, 2년 내내 그 큰 돈은 통장에서 잠만 자고 있고 나는 이자 한 푼 구경도 못하게 됩니다. 당장 이번 달 관리비 내고 약값 내려면 결국 연금 통장이나 다른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서 써야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깁니다. 분명 내 돈 5천만 원이 은행에 있는데도 나는 매달 돈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아주 간단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15.4%를 아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목돈으로 매달 제2의 월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자 농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우리 고객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매달 상추도 뜯고 고추도 따서 반찬거리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목돈 5천만 원, 1억 원을 마치 3년 뒤에나 열매가 열리는 사과나무처럼 은행 창고에 꽁꽁 묶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정작 매달 먹을 반찬거리가 없어서 다른 밭에 있는 감자 생활비 통장을 캐서 드시는 겁니다. 제가 은행 지점장 시절에 딱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이순자 어르신이었는데 가명입니다. 이분이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2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넣어두셨습니다. 당시 금리가 좋아서 2년 뒤에 이자만 70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년 동안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70만 원으로는 두 분이서 관리비 내고 약값 내고 나면 늘 생활비가 20만 원, 30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 1억 원은 은행에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짜리 적금을 깨서 2년 동안 그걸로 생활비에 보태 쓰셨습니다. 2년 뒤에 700만 원 이자를 받으셨지만 그동안 깬 적금 손해본 것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속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순자 어르신께 딱 한 가지를 바꿔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자를 2년 뒤에 한꺼번에 받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나눠서 받으세요. 이게 바로 월 지급식, 즉 이자를 매달 월급처럼 받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1억 원, 똑같은 금리라도 이자를 받는 방식만 만기에서 매달로 바꾸는 겁니다. 1억 원을 4% 금리로 예치했다면 1년 이자가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르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뒤에 7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과 이번 달부터 당장 내 통장에 33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찍히는 것. 어느 쪽이 우리 어르신들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33만 원은 그냥 33만 원이 아닙니다. 이순자 어르신께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지점장님, 이 돈 들어온 날은 내가 관리비 걱정 없이 맘 편히 다리 뻗고 잡니다. 이걸로 약값도 내고 손주 오면 용돈 10,000원 쥐어주니 내가 돈 버는 것 같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원금 1억 원은 1억 원대로 은행에서 안전하게 잠자고 있으니 걱정 없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더니 이게 바로 우리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이자 농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법은 위험하게 주식이나 펀드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거래한 가장 안전한 은행에 내 돈을 맡기고 그 이자를 받는 방식만 살짝 바꾸는 아주 간단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배운 세금 15.4% 아끼는 비법과 방금 말씀드린 이자 매달 받는 비법이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잠자는 목돈으로 매달 이자, 월급을 받는 월 지급식 예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매달 생활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반드시 떼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 소득세라는 세금입니다. 무려 15.4%나 됩니다. 예를 들어 4% 금리로 1억 원을 맡겨서 한 달에 33만 원의 이자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33만 원을 다 받을 것 같지만 은행은 여기서 15.4%인 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머지 28만 원만 우리 통장에 넣어줍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2년이면 12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그냥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돈을 은행에 맡겼을 뿐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만 드리는 나라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120만 원을 떼이고 알면 120만 원을 고스란히 다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예금하신 돈에 대해서는 이자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겠습니다. 하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모든 은행을 다 합쳐서 원금 1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3천만 원 이렇게 나눠두셔도 합쳐서 1억 원까지는 이자 세금이 0원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만났던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 제도를 모르고 3년 동안 5천만 원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3년 동안 내신 세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치 약값을 그냥 세금으로 내신 겁니다. 어르신께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아까워하셨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내가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은행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우리 어르신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나 65세 넘었으니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해 주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만 그때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은행에 가실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예금, 이자 매달 주는 월 지급식으로 해주고 내 나이 65세 넘었으니 비과세로 묶어주시오. 이 두 마디면 매달 33만 원의 이자를 세금 한 푼 안 떼고 33만 원 그대로 우리 어르신 통장에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매달 이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박 전문가,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시오?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떤 어르신께서 하신 걱정이 아마 텔레비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걱정일 것입니다. 박 전문가, 이자도 좋고 세금 안 내는 것도 좋은데 은행이 망해버리면 내 원금은 어찌 되는 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설마 하다가 큰일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은 나라에서 이미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두었으니 한시름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안전벨트의 이름이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주 만약에 어라는 은행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나라예금보험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우리 어르신들의 돈을 대신 내어준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원래는 한 사람당 한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최근에 1억 원으로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어르신들 노후자금 1억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지켜드리겠다 하고 더 든든하게 울타리를 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1억 원이라는 기준이 한 사람당 그리고 한 은행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우리 어르신께서 총 1억 5천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어은행 한 군데에 몽땅 다 넣어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어은행이 잘못되었을 때 나라는 1억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대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뜻입니다. 제가 은행 지점장일 때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는 평생 어은행만 써서 여기가 편해. 여러 군데 나누면 귀찮아. 하시면서 2억 3억 원을 한 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그냥 넣어두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는 정말 쓴소리를 하면서까지 돈을 나눠서 예치하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8천만 원을 넣어두시고 B은행에 7천만 원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은행에서도 8천만 원 전액을, B은행에서도 7천만 원 전액을 나라에서 100% 보장해줍니다. 혹시 두 은행이 동시에 문을 닫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도 어르신 돈 1억 5천만 원은 단돈 1원도 잃지 않고 모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1억 원이라는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은 한 은행에 원금을 9천만 원 정도로만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아예 은행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첫째, 이자를 매달 받는 월 지급식. 둘째, 세금 15.4% 안 내는 비과세. 셋째, 1억 원까지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어르신의 노후 자금은 그 어떤 위험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똑같은 예금이라도 남들보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월 지급식으로 이자를 매달 받고 비과세로 세금도 안 내고 1억 원씩 나누어 원금도 안전하게 지키는 세 가지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도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이왕이면 1년 이자가 10만 원이라도 더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에이, 박 전문가. 0.1% 차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맡기면 0.1% 차이가 1년에 10만 원입니다. 0.3% 차이면 3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 어르신들 두 분이서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몇 번이나 드실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은행 지점장일 때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딱 한 군데 평생 거래해온 은행만 찾아가십니다. 40년을 다닌 곳이라 마음이 편하고 직원들 얼굴도 익숙해서 좋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은행들도 그 사실을 압니다. 이 어르신은 어차피 우리 은행만 오신다. 그래서 굳이 다른 은행보다
이자를 0.1%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애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을 내어 이렇게 돈이 되는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0.3%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시니어 전용 상품과 모바일 가입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즘 은행들은 창구에 직원을 두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직접 손전화기 스마트폰로 예금에 가입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자를 0.2%에서 많게는 0.5%까지 더 얹어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오. 복잡해서 머리 아프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72세 어르신도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만 자제분이나 손주 붙잡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천만 원을 예금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4.0%라고 했는데 아들 도움을 받아서 손전화기로 똑같은 상품을 가입하니 4.3%를 받으신 겁니다. 0.3% 차이로 1년 이자가 15만 원, 세금 없는 돈이 더 생긴 겁니다. 어르신께서 이거 한번 배워두니 다음엔 나 혼자도 하겠네 하시며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해서 15만 원을 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은행의 숫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 앞에 최대 연 5.0%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선 이야기에서 배운 비과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은행이 말하는 최대 금리의 비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마지막에 제가 숫자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행 앞을 지나가다 보면 경축, 시니어 예금 연 5% 이렇게 아주 큰 글씨로 기분 좋게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은행은 5%나 주는구나. 내가 거래하는 곳은 4%인데 당장 저기로 옮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처럼 은행의 최대 금리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작은 글씨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점장 시절에 이것 때문에 헛걸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이 최대 5%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기본으로 주는 이자는 3.8%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대 조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숨어 있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저희 은행으로 연금을 받으시면 0.3% 더 드립니다. 이것은 참 좋은 조건입니다. 손전화기 모바일로 가입하시면 0.2% 더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저희 은행 처음 오신 분께는 0.5%를 더 드립니다. 40년을 거래한 우리 어르신들은 해당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저희 은행 신용카드를 한 달에 50만 원씩 쓰시면 0.2%를 더 드립니다. 예금하러 왔는데 갑자기 카드를 쓰라고 하니 이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결국 40년 단골 어르신께서 최대 5% 광고를 보고 찾아가셔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받으시는 금리는 기본 3.8%에 연금 이체 0.3%를 더한 4.1%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은행은 최대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치 50% 할인이라고 해서 갔는데 정작 내가 사려는 물건은 할인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은행 창구에 가시면 금리가 얼마요? 하고 묻지 마시고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광고에 나온 최대 금리 말고 기본 금리가 얼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이 뭐요?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짚어서 물어보시면 은행 직원도 아이고, 이 어르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고 정직하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은행의 숫자 함정도 피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기 전에 미리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자를 매달 받고 세금을 안 내고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지, 그리고 금리를 0.1%라도 더 받는지 그 비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은행 문을 나서기 전에 딱 3가지만 제발 이것만은 저와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도 해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금이라는 것은 은행과 우리 어르신이 만기까지 돈을 맡겨두겠다 하고 굳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급하다고 이 약속을 중간에 깨버리시면 우리가 받기로 한 4%의 높은 이자는 거의 다 사라지고 1%도 안 되는 푼돈만 받게 됩니다. 이것만큼 큰 손해가 없습니다. 아니 박 전문가, 그럼 사람 일 모르는데 병원비처럼 급한 돈 필요하면 어떡하시오? 물론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5천만 원 전부를 예금에 묵지 마시고 4천만 원은 월 지급식 예금에 넣어 이자를 받으시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보통 예금이나 자유입출금 통장에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둘째는 고금리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4% 내외인데 누군가 찾아와서 정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다. 연 10%를 안전하게 준다 하는 말은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정보를 우리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걸러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을 내어 이런 꼭 필요한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은행 창구에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그냥 고개 끄덕이지 마십시오. 은행 직원이 말이 빠르고 서류에 적힌 글씨가 깨알 같아도 절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잘 모르겠으니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이 걸린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딱 5가지 필승 점검표로 종이에 적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은행 가실 때 이 종이 한 장만 들고 가십시오. 절대 손해볼 일 없으실 겁니다. 1. 이자 매달 주는 월 지급식으로 됩니까? 2. 내 나이 65세 넘었소. 비과세 신청합니다. 3. 광고금리 말고 기본금리가 정확히 얼마요? 4.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은 뭐요? 5. 나라에서 1억 원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되는 거 맞죠? 이 5가지만 똑똑하게 물어보시면 은행원도 어르신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와 함께한 이야기가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3가지만 가슴에 담아 가십시오. 첫째, 이자는 1년 뒤, 2년 뒤에 받지 마시고 반드시 매달 월급처럼 받으십시오. 이게 월 지급식입니다. 둘째, 65세가 넘으셨으면 비과세 신청해 주시오. 이 한마디로 15.4%의 아까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마십시오. 셋째, 1억 원이 넘는 돈은 반드시 2-3개의 은행으로 나누어 담으십시오. 그래야 나라에서 우리 돈 100%를 지켜줍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 관리는 이미 100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챙겨 먹지 못했던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에 옮기시는 순간 어르신들의 삶에는 아주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아이고 이 돈 다 쓰면 어떡하나 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이자 월급을 보시면서 그래, 이번 달 관리비는 이걸로 내면 되겠네. 손주 녀석 용돈은 이 돈으로 줘야지 하는 그런 든든함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으신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매달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만들어낸 이자, 월급이 있으면 마음이 당당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어깨를 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는 잘 몰라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백세 천국을 통해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자제분들께 전화를 거십시오. 얘야, 은행 갈 일이 있는데 박 전문가가 알려준 필승 점검표 5가지를 종이에 좀 적어다오. 아니면 내 손전화기로 시니어 예금 좋은 거 있는지 같이 한번 봐다오. 이렇게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고생하며 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그 돈이 어르신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일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든든하고 여유로운 노후, 어르신들께서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지킴이 백세 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